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솔직하게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평생을 아끼며 살아오셨지요. 자식들 학원비 한 번이라도 더 보내려고 당신 밥 한 끼 줄이셨고, 아들 결혼시킬 때 전셋값 보태주려고 당신 허리띠 졸라 매셨고, 손주 돌잔치 선물 사려고 당신 새 옷은 몇 년째 미뤄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마음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춰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대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그 질문을 가슴에 얹고 계세요. 제가 요즘 참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70이 넘으신 분, 80이 가까운 분, 각기 다른 삶을 사셨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본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걱정되어서 금방 끄고요. 발이 아파도 낡은 신발 그냥 신고 다니시고요. 어디가 쑤시고 저려도 자식한테 부담될까봐 병원 가는 걸 미루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생각나도 혼자 사 먹기 미안해서 참고요. 오랜 친구가 보고 싶어도 차비가 아깝다며 전화로 때우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자신을 스스로 조금씩 지워가는 방식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재테크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언가 비슷한 게 있다 싶으시면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정말로요. 첫 번째로 사셔야 할 것은 집입니다. 집을 새로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집,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끝까지 손에 쥐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평생 장사를 하셨어요. 젊어서부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셨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집 한 채 마련하셨어요.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집이 그분한테는 평생의 자존심이었어요. 당신 손으로 마련한 당신 이름이 적힌 집.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야기가 길었어요. 요지는 이거였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도 복잡하니 지금 미리 명의를 넘겨주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가족이 함께 살면서 모시겠다고. 어차피 다 자식한테 줄 거 아니냐고. 그 어르신은 고민하셨대요. 자식이 불편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치에 맞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집 문서를 아들 앞으로 넘기셨어요.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분을 다시 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당신이 평생 일궈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는 그 집에서 눈치를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기분을 살피고
아들 표정을 읽고 텔레비전 켜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손님 같다고. 아니, 손님은 대접이라도 받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라고.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따뜻한 마음, 물론 그렇지요. 쌓아온 경험과 지혜, 당연히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재산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발언권을 준다는 것을요. 이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식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유언장은 써도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소유권만큼은 집문서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권리만큼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손에 쥐고 계세요. 이게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있어야 가족이 가족답게 모이는 법이에요.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다정함만으로 버티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신 한 여러분은 그 가족의 중심이에요. 그 자리를 너무 일찍 내어주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셔야 할 것은 건강이에요. 정확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예요. 한국에 오래된 말이 있잖아요. 병상에 누우면 효자도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식을 너무 가볍게 보는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오래 생각해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자식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한 말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주변이 힘들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힘들어요. 간병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몇 달, 몇 년이 이어지면 가장 강한 효심도 조금씩 달아가요. 그게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 의료비 걱정 없이 당당하게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도 짐이 아니에요. 아파도 여전히 어른이에요. 반면 아플 때마다 자식 눈치를 봐야 하고 병원비를 부탁해야 하고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자식의 형편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면 그분의 말년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그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83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아이가 셋인데 다들 사정이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건강보험 하나를 꾸준히 유지해 오셨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조금씩 가능한 만큼,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따로 모아두셨어요. 건강 비상금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꽤 큰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으셨어요. 모아둔 비상금으로 다 치르셨어요. 퇴원하시던 날 아들한테 이러셨대요.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고마워. 그 아들이 나중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던 순간 눈물이 났다고요. 짐을 덜어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머니가 여전히 어른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랬다고요. 건강보험 하나, 건강비상금 통장 하나,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이게 가족을 지키는 방패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요.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어딘가 이상한 것 같으면 빨리 가보세요.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다가 더 늦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초기에 잡으면 될 일을 참고 참다가 크게 만드는 경우를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부모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사셔야 할 것은 품이에요.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품위를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길을 걷다가 어르신을 뵐 때가 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자세가 바로 잡혀요. 말씀을 들으면 귀 기울이게 되고 함께 있으면 왠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분들이 풍기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이요. 반대로도 있어요. 낡고 구겨진 옷에 어깨가 처지고 눈빛이 흐릿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이 다 내 탓이라는 기운이 배어있는 분들이요. 그분들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져요. 손주들이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할까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의 문제예요. 옷 한 벌을 새로 사는 것, 오래된 치아를 고치는 것, 허리가 아프면 좋은 매트리스를 장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영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잘 살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들은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상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낡아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대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여전히 빛나는 존재로 대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몸가짐이 곧 마음가짐이에요. 허리를 펴는 것이 마음의 자세를 세우는 거예요. 단정하게 입는 것이 당신 인생에 대한 예의예요. 그 예의가 살아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그 예의가 사라진 사람 곁에는 사람들도 조금씩 멀어져요. 그러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새 옷을 사신 게 언제예요? 치아 검진은 언제 가셨어요? 주무시는 매트리스가 너무 오래됐다면, 허리가 매일 아프다면 이제 좀 바꿔도 될 때예요.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정이요. 얼굴에 피어오르는 표정이요.
아무것도 안 사도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미소예요. 미소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미소 하나가 비싼 옷 10벌보다 여러분을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인사하시고 먼저 웃어주세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품이에요. 여러분, 잠깐 멈춰볼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돈을 써본 게 언제예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 좋아서, 여러분 자신이 필요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쓴 돈. 그게 언제였는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기억이 까마득하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작아도 좋아요.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이어도 좋아요. 오로지 나를 위한 것 딱 하나만요. 네 번째로 사셔야 할 것은 지혜예요. 정확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연결이에요. 제가 아는 75 되신 어르신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셨고 평생 시골에서 사셨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분은 저한테 이러셨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거 왜 배워요?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손자가 유학을 갔어요. 멀리, 아주 멀리요. 영상통화라는 걸 하려면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고 손자가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이 배워보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자꾸 누르면 안 되는 걸 누르셨대요.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 깜짝 놀라시고요. 그런데 몇 달을 꾸역꾸역 익히셨어요. 지금은 손자랑 매주 영상 통화를 하세요. 손자가 먹는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 댓글도 다세요. 손자 생일에 영상도 찍어서 보내셨대요. 어느 날 손자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 그 어르신이 그 말을 저한테 전하실 때 얼마나 뿌듯하게 웃으시던지요. 그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75살에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스마트폰 하나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예요. 손주와 같은 세계에 서는 방법이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 말이 그냥 예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말을 믿어요. 나이가 들면 뇌가 굳는다고 하는데 뇌는 쓸수록 활성화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뇌를 젊게 유지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배움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뭔가를 새로 배웠을 때의 그 뿌듯함, 처음엔 못했는데 이제 됐을 때의 그 기쁨, 이게 나이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배우는 게 당연했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익힌다는 게 스스로도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유튜브 쓰는 법을 배우셔도 좋아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을 배우셔도 좋아요.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는 법을 배우셔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리고 실수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어요. 손주가 보내는 사진 하나에 제대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그 아이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세계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 느낌이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에요. 그리고 배움에는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 한 권도 배움이에요. 동네 복지관의 그림 수업도 배움이에요. 걸어다니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관찰하는 것도 배움이에요.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배움이에요. 배운다는 건 정보를 쌓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나 사이의 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 창문이 닫히면 마음도 조금씩 닫혀요.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가 궁금해져요. 여러분의 지혜는 오래 쌓아온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더하면 그 지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요. 그 지혜가 여러분을 빛나게 해요. 5번째로 사셔야 할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세요? 평생 아끼며 돈 많이 남겨준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언제나 웃고 계셨던 그 눈빛이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그리운 그런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물론 돈을 남겨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봄날 같이 먹었던 밥 한 끼예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에요. 잠들기 전에 건네주셨던 말 한마디예요. 웃으실 때 눈가에 잡히던 주름이에요. 좋아하신다고 늘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의 빛깔이 돼요. 그리고 그 빛깔이 자식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진짜 유산이에요. 어떤 재산보다 오래 남아요. 어떤 건물보다 단단하게 남아요. 제가 아는 70여 년을 사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셨어요. 언제나 자식 생각에 아끼느라 참느라. 그런데 70이 되시던 해에 딸이 엄마를 제주도에 데려갔어요.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그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대요. 딸이 왜 우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내가 너무 작은 데서 살았구나. 딸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랬어요. 그때 엄마를 더 일찍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게 후회로 남는다고. 여러분, 기쁨은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드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식들한테도 선물이에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자식한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을 져요. 내가 저분을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이요. 그 죄책감이 사실은 부담이에요. 반면 부모가 당신 삶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오고 싶어져요. 잘 사는 것이 잘 남기는 것이에요. 통장을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더 오래 남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자식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아 언젠가 그 자식이 늙었을 때 부모가 살았던 방식을 떠올리며 따라하게 돼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집, 건강, 품위, 지혜, 기쁨, 이 5가지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로 꿰는 말이 있어요. 나를 아끼는 것이 가족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충분히요. 아무도 그것에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 희생이 지금의 자식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가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땀과 인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될 차례예요. 집문서를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단정하게 차려입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말이에요. 세상과 연결되어 계세요. 그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사세요. 여행이든 음식이든 음악이든 오래된 친구와의 저녁 한 끼든 삶의 빛깔이 되는 것들을 사세요.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이게 품격이에요. 이게 노년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거창한 것보다 작고 따뜻한 것들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요. 창가에 들어오는 아침 햇살 한 줄기, 오랜 친구와 나누는 전화 한 통, 손주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하나, 이런 것들이 하루를 살게 해주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누리시길 바라요. 당신의 하루가 빛나기를 바라요.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작은 감사로 느껴지기를 바라요. 그 감사함이 쌓이면 그게 행복이에요. 거창한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감사가 모여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우면 그게 잘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 생각하고 계신 것, 짧아도 괜찮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